안녕하십니까 현지학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을 어떻게 합성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. 나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죠. 지난 시간까지는 나란한 방향의 두 힘을 합성했습니다. 그래서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두 힘을 어떻게 더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나란하지 않는 방향의 힘도 어떻게 합칠 수가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.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의 합력을 어떻게 합성을 하냐면요.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두 힘의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구한다.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합력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고요. 그 다음에 합력의 방향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과서 112쪽입니다.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의 합력을 어떻게 구할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. 1번.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합성을 해야 되는 합력은요. F1과 F2가 있습니다. F1과 F2가 있는데 이 나란하지 않는 두 개의 힘을 합성하는 방법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F1과 F2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야 됩니다. 선생님과 같이 평행사변형을 같이 한번 그려본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얘기해 볼게요. 첫 번째 F1과 F2 중에 F2에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. F2에 평행하게 선을 쭉 긋고요. 이렇게 쭉 긋습니다. 평행한 선을 긋고요. 그 다음에 F1에 평행한 선도 그어요. 이렇게 F2와 F1과 평행한 선을 두 가지 이렇게 긋습니다. 그러면 바로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. 그렇죠?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듯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. F1과 F2의 시작점이 어디예요? 바로 이쪽 부분이죠. 이 부분이 시작점입니다. 힘의 작용점 부분이죠. 힘의 작용점이 지금 F1과 F2가 같은 겁니다. 이 시작점 부분을 위치로 해가지고요. F라고 하는 빨간색 화살표를 긋게 됩니다. 쭉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어서 화살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두 힘의 합력입니다. F1과 F2 지금 나란하지 않는 두 힘입니다. 이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을요. 평행사변으로 만들어서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그어서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F라고 하는 힘의 합력이 그어지게 됩니다. 어때요?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의 합력은 조금 그리기가 복잡하죠.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의 합력은요.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.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. 뭐라고?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. 1, 2, 3번 다 마찬가지입니다. 1, 2, 3번도 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. 첫 번째, 나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은 두 힘의 이루는 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. 두 힘을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각의 크기. 여기서 얘기하는 각이란 우리가 F1을 이렇게 하고 F2를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렸을 때 이 F1과 F2 사이에 이루고 있는 이 지점, 여기 부분이 각입니다. 이 각이요. 얼마만큼 크냐, 얼마만큼 작으냐에 따라서 이 합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합력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요. 두 힘을 이루고 있는 각이 180도. 이거를 색깔을 바꿔가지고 지우고 180도에 가까워질수록 합력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? 작아진다 이겁니다. 합력의 크기가 작아진다. 그리고 두 힘을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서 작아진다는 얘기는 0도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. 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합력의 크기는 커진다.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. 교과서 112쪽에 그림 3-20입니다. 지금 배를 끌고 있는데요. 큰 배를 끌고 있는데 지금 끌고 있는 인양선의 지금 방향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인양선의 방향을요. 조금 구분지어서 확인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인양선에 끌고 있는 힘의 방향이 이렇게, 그 다음에 두 번째 끌고 있는 인양선의 힘의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.
그렇죠. 지금 각도가 어때요? 각도가 위아래쪽이랑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각도가 어디가 크다? 바로 위쪽이 더 각도가 크다.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. 두 힘을 이루고 있는 이 각이요.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더라? 결과가 힘의 합력이 지금 작아진다더라.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? 여러분 지금 힘의 합력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둘 중에 어디가 더 길어요? 아래쪽이 더 길다.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두 개의 힘을 이루고 있는 각을 작게 하면 합력이 커져 큰 힘을 얻을 수 있다.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의 합력의 이용의 예입니다. 첫 번째, 가래라고 하는 농기구를 사용해서 흙을 퍼내고 있는 그림인데요. 지금 흙을 퍼내기 위해서 지금 장정 3분, 어르신 3분이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줄인데요. 줄. 지금 두 어르신이 당기고 있는 줄의 방향이 어때요? 방향이 다릅니다. 나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나란하지 않는 힘의 방향을 합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영산 줄다리기입니다. 영산 줄다리기.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줄다리기와 다르게 영상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요, 큰 줄이 있고요. 이 큰 줄 사이에 지금 여러 갈래의 줄들이 있어서 이 줄들을 당기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이 두 가지 힘들 있죠. 이 두 가지 힘도 지금 나란하지 않는 힘입니다. 그렇죠. 이 두 개를 지금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큰 줄로 당기고 있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예입니다. 기준기선을 당기고 있는 예인성의 지금 힘의 방향이 지금 나란하지 않는 방향입니다. 그렇죠. 이 나란하지 않는 방향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의 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힘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지금 나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할 때 그 두 가지 힘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과제입니다. 과제. 과제는요,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개념 확인이 있고요. 개념 확인, 교과서 113쪽에 개념 확인하고요. 그 다음에 쭉 넘겨서 보게 되면 117쪽에 보면 스스로 정리하기가 있습니다. 스스로 정리하기가 있으니까 개념 확인하고 스스로 정리를 숙제를 잘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사랑해요.